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13번째 우리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13번째 강의는 원래 하려는 계획이 없었어요. 자녀 교육에 관한 건데요. 원래 이 초급에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커리큘럼을 수정을 해서 자녀 교육을 넣었습니다.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게 뭐 뚝딱 이렇게 몇십 분 동안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큰 그림만 가지고 있어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렁뚱땅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이 가정사역학을 조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들어봐 주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셋을 키웠잖아요. 물론 제가 다 키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새 아이의 그런 아빠로서 겪었던 그런 과정도 조금 녹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키는 뭐냐면 자녀 교육은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만큼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뭐 아무런 준비가 또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 교육이에요. 물론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 부모들이 숙지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게 이제 자녀 양육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키워드는 바로 부모 교육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게 잘하는 것. 두 번째, 공부를 잘하는 것. 세 번째, 바른 생활하는 것. 네 번째, 소통할 수 있는 것. 다 다를 겁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겠지요. 성공하는 사람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소통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항상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 양육을 해오고 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통이 막혀버리면 다 안 됩니다. 다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하고 소통이 되면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녀들을 대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거는 다 잃어도 좋다. 자녀와의 소통만큼은 내가 잃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욕심일까 관심일까? 여기 보면 저희 그 계단에 신발이 쫙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저희 딸 신발입니다. 아이고 신발장이 없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장에 넣고도 이렇게 남아서 계단 위에 쭉 벗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느 때는 그래요. 외출했다 돌아오면서 신발 개수 보고 얘 들어왔구나 집에 있구나 아니면 외출했구나 이걸 알았어요. 신발이 하나가 없네 그럼 얘 외출했구나 이걸 이제 알 정도로 이 신발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걸 보고 집에서는 이제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 근데 저는 그래, 욕심 아니다. 그 관심이다. 아이고 신발에 대한 관심이 참 많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차이가 나잖아요. 신발에 대한 욕심이 뭐 그렇게 많냐 그러면 끊겨요. 끊겨.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신발에 대한 관심이 참 많구나. 그러면 소통이 끊기지 않습니다. 웃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통 어느 때는요. 1시, 2시에 대해서 들어와요. 2시에 대해서 새벽에. 그러면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또 그래요. 와, 다른 애들은 저녁 10시, 11시, 12시 늦게 들어오는데 너는 새벽에 이렇게 일찍 들어오냐고 제가 그러면 묻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또 한대요. 속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 제가 왜 이러는가 하면 소통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막 10시에 들어오는 거 11시고 너 내일은 11시까지 들어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는 그냥 다 경험해보라. 나쁜 짓 아니면 경험해보라고. 네.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민감해져 버리면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부모가 막 이성을 잃을 일은 없겠지만 이게 감정이 흐트러져 버리면 이게 소통 안 되고 오히려 교육도 안 됩니다. 네, 잠잠히 또 때를 기다려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여유가 있어야 모든 그런 교육이 되죠.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내 할 말만 막 하는 게 대화입니까? 그건 대놓고 화내는 거죠. 이 대화라는 거는 서로의 입장도 들어주고 헤아려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라고, 그 전까지는 발이 크니 작니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 상대 같으면 어땠을까? 입장에 서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 선택을 잘하라. 어떤 용서이겠습니까? 예, 아니죠. 용어 선택을 잘 하라는 용어 선택.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거 욕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버리면 마음문이 닫힙니다. 그러나 안심이라는 용어를 선택하면 열리는 거죠. 열려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하는 소리는 다 잔소리예요. 잔소리. 애들은 절대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 참소리를 참소리. 잔소리와 참소리는 뭐냐? 나는 잔소리꾼인가 참소리꾼인가? 막 생각날 때 말하면 이건 잔소리꾼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말하는 건 참소리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방 가면서 공부 안 하나? 그리고 또 주방에서 어디 거실로 가면서 내가 공부하라 했지. 이런 건 잔소리예요. 근데 눈을 마주치고 그 앞에 딱 정자세를 하고 공부 좀 해야 안 되겠나. 이건 참소리죠. 얼굴 본 김에 딱 말하는 건 잔소리입니다. 근데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는 것은 이건 참소리죠. 우리 부모들은 그러죠. 막 얼굴 보이면 잔소리부터 하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시간을 만드세요. 차를 한잔 하든지 과일을 한 접시 깎아 놓든지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분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분,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 데이터로 해요. 데이터로 항상. 그리고 결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정을 항상 이야기하죠.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잔소리는 안 되고 참소리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내 어떤 대화의 성향이 잔소리꾼인가 참소리꾼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키는 부모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하고 참 꿈의 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통은 이해와 수용이 만들어내는데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대화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 니는 왜 대화가 안 되나? 나는 너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자녀와 대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대화를 하다 보면 금방 끝나요. 안 되니까.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아까 이런 부분들. 데이터라든지 과정을 알려면 과정을 또 알아야 되죠. 꿈의 대화는 준비된 대화입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하기에 준비해야 돼요. 대화에 대한 준비 없이 대화만 하려고 한다면 소통은 어려워집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여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화할까? 이런 거 조금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됩니다. 한 과목만 말고 전체 과목을 이야기해야 되죠. 성적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그때 점수만이 아니라 이전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정보다 마음 읽기를 해. 야, 네 표정 보니까 점수 못 받은 것 같네? 아니죠. 그 마음을 항상 읽어야지 표정만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표정 읽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 말고 절대평가를 해야 돼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그리고 또 물어보죠. 그거로 만족 못해요, 부모는. 근데 너네 반에 100점 받은 애 몇 명이야? 그러면 한 12명쯤 돼.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이 싹 사라집니다. 100점 받은 그 자체로 우리가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이야기를 해.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뭐 컵을 깼다 그러면 왜 그랬어?가 아니라 어떡하다가 그랬니? 라고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해줘야 애들도 할 말이 있죠. 왜 깼어? 그러면 뭐 내가 깨고 싶어 깼어요.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컵이 깨졌니? 이야기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 주체를 잘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컵을 깼다 그러면 왜 깼어? 라기보다는 왜 깨졌지? 얼마나 이 표현이 다릅니까? 이런 우리가 부모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소통이 끊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향 기질을 우리가 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시도를 해봐도 괜찮아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골라봐. 그러는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대화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도형 상담인데요. 저는 이제 도형 상담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일단 요거만, 요 그림을 보여주고 이 중에 너 뭘 좋아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난 동그라미 좋아해. 엄마 나 동그라미 좋아해. 그러면 동그라미가 뭐죠? 동그라미 유형은 이겁니다. 맑고 천진난만하고 호기심이 많고 잘 웃고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동그라미 형은 항상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죠. 자랑하고 싶어 하죠, 항상. 반응하고 관심을 끌고자 울어대 공주병, 황제병이. 그래서 세모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험을 좋아하고 힘이 넘치고 외향적이고 조숙하다. 그리고 타고난 리더십이 있고 고집이 세요. 이 고집이 세다는 게 다른 면으로 하면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모형은 1등 하려고 해요. 계속 1등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고 승부욕이 강하고 리더십이 뛰어나죠. 네모형은 태평, 무난, 행복, 쉽게 적응하고 느리고 낯가림이 심하고 무관심 합니다. 이런 형들. S형은 뭐죠? 심각한, 그리고 조용하고 계획된 일정을 좋아하고 갑자기 막 끼어들어서 엄마가 시키는 거 이런 거 막 짜증냅니다. 달라붙고 요구사항이 많고 이런 부분이, 요 정도만 해도, 요 정도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준비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좋습니다. 대화를 준비하는데요, 자녀 대화 자료가 있으면 장단점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자녀의 관심사가 뭔가,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뭐 이런 게임을 한다 그러면 뭐 게임 하는 것만 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그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능력이 뭔지 무조건 대안대로 하지 말고 능력이라는 것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야구소녀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여학생인데 남학생들 이름에 끼어서 야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프로팀에 입단도 해야 되고
예, 그러는데 엄마는 무조건 반대해요. 그래서 딸이 어느 날 그럽니다. 엄마, 나 야구하는 거 운동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냐고. 그 말에 엄마가 충격을 받고 서서히 생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딸이 야구하는데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게 소통이 되는 그런 영화예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눈길로 주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오케이 노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과 강점, 호불호,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최근 관심사가 뭔지, 그리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그리고 얘 꿈이 뭔지, 꿈은 뭐 항상 바뀌지만 그래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등에서 매핑을 해보는 겁니다. 자녀 교육하고 쭉 가지고 있는 내 자녀 영식이라면, 그죠? 뭐, 세, 이런 좀 외적인 거죠. 뭐, 이런 거 쭉 하고, 성향, 성격,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장점, 뭐, 단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보완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관심사,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꿈, 비전, 이런 거 쭉 그리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매핑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면 이게 대화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도형 했다면, 그렇죠? 성향에서 뭐, 라운드형, O형, 아니면 S형. 그래서 O형이면 내가 지켜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더라. 이런 거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핑을 하시고, 이 부가지에서 나오잖아요. 장점 뭐 했는데, 인내심이 강하다. 그럼 끝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부분을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어떤 부모에 대한 마음도 이 매핑에 들어가면 참 좋을 겁니다. 단점 있다면 뭐 성질을 잘 낸다 그러면 내가 이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걸 매핑을 쭉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장성한 사람들은 배우자 해도 되죠. 배우자로 해도 됩니다. 그 없으면 뭐 시어머니 해도 되고 하여튼 누가 되든지 친구가 되든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매핑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빠른 속도로 했는데 의외로 또 시간이 많이 안 걸렸네요. 어쨌든 자녀 교육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큰 지금까지의 그림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 자녀를 대하는 분에 있어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 그냥 막 즉문즉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하고 얘 입장에서 우리가 용어 선택도 하고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때 그래 우리 아이가 라운드 형이지 그래서 내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뭐 혈액형도 좀 참고를 해도 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매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3번째 강의 매핑으로 자녀 교육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 한 20분 남짓한 강의 시간에 이걸 다 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큰 그림은 좀 그리고 이렇게 자녀와 소통하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해주신다면 아마 오늘 강의는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핑을 하시고 그 매핑이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